지난 2020년 배우자가 전 유치원 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장위국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 배우자가 받은 건 전복과 굴비, 달걀, 손지갑, 스카프 등 다 합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장 교육감도 배우자도 처벌을 피했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였던 장 교육감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 교육감은 2019년 8월 아내의 금품 수수를 알고 난 직후 서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장 교육감의 서면 신고서 실물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자진 신고용 양식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받은 금품 내용 등이 적힌 신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장인 본인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공공기관마다 법으로 정해놓도록 한 청탁금지 담당관에게 신고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았다는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위스키는 진품이라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 전 교육감의 배우자가 받았던 금품 가액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금품들을 최 목사에게 돌려줬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장 교육감처럼 지체 없이 서면 신고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최 목사는 돌려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에 대통령실이 지정한 청탁금지 담당관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사흘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게도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여부 등을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는 장면은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진품이라면 100만 원이 넘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2020년 아내가 전 유치원 단체 관계자에게 4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장휘국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 경찰은 장 교육감 아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교육감인 남편의 직무와 관련 있는 금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공직자 본인입니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인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사후 조치도 중요합니다. 장 전 교육감은 아내의 금품 수수를 알고 교육청 감사관한테 바로 신고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면 공직자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권익위 사례집을 보면 한 학교의 교직원 친목회 임원들이 교장의 남편에게 320만 원을 주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옵니다. 감사 결과 교육청은 아내인 교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학교법인에 요청했고 법원이 심리 중입니다. 교육청은 교장이 돈 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나 반환 요구 등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신고나 반환 절차를 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 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는 그 자신의 지인이나 어떤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게 엮여있을 때는 해당 위원들은 대부분 회피 조치를 합니다. 그 회의에는 이해충돌이 참석을 있으니까. 안 한. 실제 가족이 얽혀 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 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 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